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가장 두려운 일이 눈앞에 펼쳐진다면 어떨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낯설고 그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든다면요? 혹시 여러분이 사랑했던 그 인연이 이제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중요한 선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이 잘못된다면 무엇을 잃게 될까요? 오랜 시간 쌓아온 추억, 가족, 그리고 안정된 일상? 아니면 그 선택이 옳다면 여러분은 자유와 평화를 되찾을까요? 오늘 이 방송은 바로 그런 고민을 하는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 신호가 있으면 부부의 인연은 완전히 끝났다라는 주제로 우리의 일상과 인간관계를 깊이 들여다보며 감동과 위로를 드리고자 해요. 부부의 인연이 끝났다는 10가지 신호를 통해 여러분이 지금의 관계를 돌아보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한 사연부터 꺼내볼게요. 40대 후반의 미영 씨가 보내온 편지예요. 결혼 20년 차인데 최근 남편과 대화가 거의 없어요. 집에 오면 각자 방에 들어가고 밥도 따로 먹죠. 예전엔 다투기라도 했는데 이제는 그럴 힘조차 없는 것 같아요. 남편이 저를 피하는 느낌이 들고 저도 그를 마주하는 게 불편해요. 이혼을 생각했지만 아이들과 주변 시선 때문에 망설여져요. 이게 정상일까요? 미영 씨의 편지를 읽으며 저는 그녀의 쓸쓸함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미영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과 닿아 있나요? 이 사연을 시작으로 오늘 우리는 부부의 인연이 끝나는 신호를 하나씩 풀어보려 해요. 미영 씨처럼 관계가 멀어졌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지쳐버린 분들에게 작은 깨달음을 드리고 싶어요. 부부라는 관계가 끝났는지 아니면 다시 살릴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오늘 함께 찾아볼게요.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이 느끼는 감동과 편안함이 마음 깊이 스며들길 바랍니다. 이제 이야기를 깊이 들어가기 전에 한 사람의 말을 떠올리고 싶어요.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죠.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미영 씨의 편지에서 부부가 더 이상 같은 방향을 보지 않는다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 명언을 곱씹으며 여러분의 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미영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20년을 함께 했지만 이제는 서로를 피하며 살아가는 부부. 이번에는 또 다른 사연을 통해 부부의 인연이 끝났다는 신호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50대 초반의 진호 씨예요. 결혼 25년 차인데 아내와의 갈등이 점점 심해졌어요. 퇴근하면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잔소리를 시작하고 저는 그게 싫어서 말없이 방에 들어가요. 최근엔 아내가 제게 너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이 농담 같지 않아서 가슴이 철렁했죠. 이제 서로를 신경 쓰는 것도 지쳤어요. 이게 끝난 걸까요? 진호 씨의 편지를 읽으며 저는 그들의 냉랭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진호 씨의 이야기가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진호 씨의 사연에서 부부의 인연이 끝났다는 첫 번째 신호가 보여요. 바로 서로를 신경 쓰지 않는 무관심이에요. 예전엔 다툼이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사라진 상태. 퇴근 후 진호 씨가 방에 들어가면 아내는 거실에서 TV를 켜고 두 사람 사이엔 침묵만 흐르죠. 이런 무관심은 관계가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는 신호예요. 여러분의 일상에도 이런 순간이 있나요? 서로를 향한 관심이 식었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진호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저녁 식탁에서 진호 씨가 조용히 밥을 먹고 있는데 아내는 고개를 돌려 창밖만 바라보는 모습.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게 눈에 보이는 듯 했어요. 이런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이 부부관계의 끝을 알리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이런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여기서 잠시 진호 씨의 사연에 공감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더 꺼내볼게요. 고전 문학 춘향전에서 춘향과 이몽룡은 서로를 향한 마음으로 시련을 이겨냈죠. 하지만 진호 씨와 아내는
25년을 함께 했어도 이제 그 마음이 흐려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차이를 느끼시나요? 부부의 인연이 끝났다는 건 서로를 향한 마음이 더 이상 없다는 뜻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조금 생각해 보세요. 진호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을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이번에는 또 다른 사연을 통해 두 번째 신호를 찾아보겠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 자신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길 바라며요.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진호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무관심이 부부관계를 얼마나 멀게 하는지 느끼셨나요? 이번에는 또 다른 사연을 통해 부부의 인연이 끝났다는 두 번째 신호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30대 후반의 수진 씨예요. 결혼 10년 차인데 남편과 감정이 완전히 식었어요. 처음엔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작은 선물도 주고받았죠. 그런데 이제는 생일도 챙기지 않고 서로에게 기대조차 안 해요.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왜 늦었는지 묻지 않고 저도 제 일에만 신경 써요. 이제 부부라기보단 룸메이트 같아요. 수진 씨의 편지를 읽으며 저는 그녀의 담담함 속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수진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과 겹쳐지나요? 수진 씨의 사연에서 보이는 두 번째 신호는 감정의 단절이에요. 부부라면 서로에게 기대고 작은 기쁨을 나누는 게 자연스럽죠. 하지만 수진 씨와 남편은 그런 감정의 연결이 끊어졌어요. 생일조차 챙기지 않는 모습은 서로를 더 이상 특별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일 거예요. 여러분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서로에게 기대던 마음이 언제부턴가 식었나요? 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주말 아침 수진 씨가 혼자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모습. 남편은 거실에서 핸드폰을 보고 두 사람 사이엔 아무 말도 없어요.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부부라는 이름이 무색해지죠. 여러분의 일상에도 이런 침묵이 흐른 적 있나요? 여기서 잠시 수진 씨의 사연에 깊이를 더해줄 한 가지를 꺼내볼게요. 옛 속담에 정든 닭이 먼저 간다는 말이 있어요. 정들었던 관계일수록 끝날 때 더 아프다는 뜻이죠. 수진 씨는 남편과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그 정이 사라진 듯해요. 여러분은 이 속담을 떠올리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수진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공감을 주었는지 궁금하네요. 이제 이번에는 부부의 인연이 끝났다는 신호를 전문가와 철학자의 시각으로 풀어볼게요. 그 속에서 더 깊은 깨달음을 얻길 바라며요.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수진 씨의 이야기를 통해 감정의 단절이 부부를 얼마나 멀게 하는지 보셨죠? 이제부터는 부부의 인연이 끝났다는 신호를 전문가와 철학자의 지혜로 깊이 풀어보며 현명한 판단을 돕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신호는 대화의 부재예요. 심리학자 김혜영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부부가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이미 생명력을 잃은 겁니다. 작은 말다툼이라도 있는 편이 침묵보다 낫죠. 미영 씨의 사연에서 보셨듯 서로 방에 들어가 대화 없이 지내는 모습은 관계의 끝을 알리는 신호예요.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신가요? 배우자와 대화가 줄어든 적 있나요? 이 신호를 들여다보며 저는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저녁이면 미영 씨가 거실에서 혼자 TV를 켜고 남편은 방에서 문을 닫고 나오는 모습.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멀어져요. 이런 순간이 익숙하다면 여러분도 이 신호를 주의 깊게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기서 철학자의 지혜를 더해볼게요. 장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말이 없으면 마음도 멀어진다. 대화가 사라진 부부는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없고 결국 낯선 이가 되어버리죠. 진호 씨와 아내가 서로 신경 쓰지 않는 것도 대화가 끊어진 결과일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떠올리며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세요. 이제 실천적인 조언을 드릴게요. 만약 대화가 사라졌다면 하루 5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서로의 하루를 물어보세요. 오늘 좀 어땠어? 라는 한마디가 침묵을 깨는 시작이 될 거예요. 저녁 바람을 느끼며 차 한 잔을 나누는 순간 마음이 조금 풀릴 수도 있어요. 시도해 보실 건가요? 이렇게
대화의 부재가 부부의 끝을 알리는 신호라는 걸 알았어요. 미영 씨, 진호 씨, 수진 씨 모두 이 신호를 겪고 있죠. 여러분도 이 신호를 마주한다면 어떻게 하실지 고민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신호를 찾아볼게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진호 씨와 수진 씨의 이야기를 통해 부부의 인연이 끝났다는 신호를 하나씩 살펴봤어요. 무관심, 감정의 단절, 대화의 부재까지 이 모든 것들이 관계의 균열을 보여주죠. 이제부터는 네 번째 신호를 시작으로 전문가와 철학자의 지혜를 빌려 더 깊이 있는 통찰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조언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스며들길 바랍니다. 네 번째 신호는 서로를 향한 존중의 상실이에요. 가정상담가 박지훈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이미 뿌리부터 흔들려요. 비난과 무시가 일상이 되면 사랑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죠. 진호 씨의 사연을 떠올려 보세요. 아내가 너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말은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라 존중이 무너진 순간이었을 거예요. 진호 씨도 아내의 잔소리에 짜증으로 응답하며 존중을 잃었고요. 여러분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서로를 향한 존중이 여전히 살아있나요? 이 신호를 들여다보며 저는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진호 씨가 퇴근 후 집에 들어오자 아내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또 늦었네라고 쏘아붙이는 모습. 진호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엔 차가운 공기만 흐르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죠. 이런 장면이 여러분의 일상에도 익숙하게 느껴지시나요? 혹시 배우자가 여러분을 대할 때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 적이 있나요? 그럴 때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 조금 떠올려 보세요. 여기서 철학자의 지혜를 더해 볼게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로서 사람을 대하면 그 마음이 돌아온다. 부부 사이에서 존중은 예의에서 시작돼요.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지고 결국엔 낯선 사람처럼 변하죠. 수진 씨가 남편에게 기대를 잃은 것도 남편이 그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일 거예요. 진호 씨와 아내가 서로를 비난하며 상처를 주고받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공자의 이 말은 작은 예의를 잃으면 큰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예요. 여러분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예의를 지키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조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실천적인 조언을 드릴게요. 만약 존중이 사라졌다고 느낀다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상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오늘 수고했어라거나 고마워 같은 작은 표현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녁에 함께 차를 마시며 서로의 하루를 묻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창밖으로 부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따뜻한 차 향기에 마음을 맡기다 보면 서로를 다시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씩 되살아날지도 몰라요.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실 건가요? 그 결과가 어땠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좋고요. 존중의 상실은 부부의 인연이 끝났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사랑은 존중 위에서 자라지만 그 기반이 무너지면 관계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죠. 미영 씨가 남편과 따로 밥을 먹는 것도, 수진 씨가 남편에게 기대를 잃은 것도 결국 존중이 사라진 결과일 거예요. 여러분의 관계에서도 이 신호가 보인다면 어떻게 다룰지 고민해 보세요. 작은 예의와 따뜻함으로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너무 멀어졌을까요? 여러분, 존중의 상실이 부부의 인연을 얼마나 흔들어 놓는지 느끼셨나요? 이제 다섯 번째 신호를 통해 관계가 끝나는 또 다른 단서를 살펴보며 현명한 해결책을 함께 찾아볼게요. 일상 속 생생한 모습과 서정적인 감성을 더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닿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미래를 함께 상상하지 않는 것이에요. 심리 상담가 이수진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부부가 함께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헤어진 거예요. 미래에 대한 공감대가 없으면 현재도 의미를 잃게 되죠. 수진 씨의 사연을 떠올려 보세요. 남편과 생일을 챙기지 않고 서로의 미래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모습.
그들은 더 이상 함께 나아갈 길을 꿈꾸지 않아요. 여러분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배우자와 미래를 이야기한 지 얼마나 됐나요? 이 신호를 떠올리며 저는 한 장면이 그려졌어요. 주말 아침 수진 씨가 혼자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두 사람 사이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죠. 커피 향기가 집안을 채우지만 그 따뜻함은 두 사람의 마음까지 닿지 않아요. 수진 씨는 문득 생각하죠. 우리는 앞으로 뭘 할까? 하지만 그 질문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저 조용히 가슴 속에 묻혀요. 여러분의 일상에도 이런 침묵의 순간이 있나요? 미래를 묻지 않는 날들이 익숙해진 적 있으신가요? 여기서 철학자의 지혜를 빌려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행복은 함께 추구하는 목적에서 온다. 부부가 함께 미래를 꿈꾸지 않는다면 그들의 행복도 점점 멀어져요. 미영 씨가 남편과 따로 방에서 지내는 것도, 진호 씨가 아내와의 갈등을 피하는 것도 미래를 상상하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말은 목적을 잃은 관계가 얼마나 허무한지 생각하게 하죠. 여러분은 배우자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을 마음에 새기며 조금 고민해 보세요. 이제 실천적인 방법을 드릴게요. 만약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작은 계획부터 제안해 보세요. 다음 주말에 같이 공원 갈까? 라거나 올해는 어디 여행 갈까? 같은 말로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에 함께 산책을 나가 가을 바람을 느끼며 서로의 꿈을 나눠보는 것도 좋아요. 그 순간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마음에 스며들며 조금씩 따뜻함이 돌아올지도 몰라요.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실 건가요? 그 대답이 어땠는지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미래를 함께 상상하지 않는 건 부부의 인연이 끝났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사랑은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그리는 데서 자라죠. 수진 씨가 남편과 감정을 나누지 않는 것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의 관계에서 이 신호가 보인다면 어떻게 다가갈지 고민해 보세요. 작은 대화로 다시 연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너무 늦은 걸까요? 이번에는 남은 신호들을 정리하며 마지막 이야기를 준비할게요. 앞으로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깊은 깨달음과 위로를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미영 씨, 진호 씨, 수진 씨의 사연을 통해 부부의 인연이 끝났다는 5가지 신호를 깊이 들여다봤어요. 무관심, 감정의 단절, 대화의 부재, 존중의 상실, 미래의 부재까지 이제 남은 신호들을 간략히 정리하고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따뜻한 메시지를 전할게요. 먼저 6번째 신호는 신체적 거리감이에요.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일이 사라졌다면 마음의 거리도 멀어진 거예요. 7번째는 서로의 결점을 참지 못함이고 작은 실수에도 짜증을 내는 모습이죠. 8번째는 타인에게 더 의지함이에요. 배우자보다 친구나 가족에게 마음을 여는 경우가 많아졌다면 주의하세요. 9번째는 추억을 떠올리지 않음이고 좋았던 기억조차 잊힌 상태예요. 10번째는 이별을 상상함이에요. 미영 씨가 이혼을 고민하고 수진 씨가 룸메이트 같은 삶을 받아들인 것도 이 신호와 맞닿아 있죠. 여러분의 관계에서 이 신호들 중 몇 개가 보이나요? 심리학자 최영미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관계의 끝은 갑작스럽게 오지 않아요. 작은 신호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한계에 도달하죠.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줘요. 진호 씨가 아내와 대화를 끊고 수진 씨가 남편에게 기대를 접은 것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작은 균열이 커지며 관계가 무너진 거죠. 여러분도 이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차분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을 보며 마음속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내 관계는 어디로 가고 있나? 여기서 철학자의 지혜를 더해볼게요. 한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결단은 때를 기다리되 마음은 흔들리지 않게 하라. 부부의 인연이 끝났다는 신호를 마주했을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미영 씨가 이혼을 망설이는 것도 진호 씨가 아내의 말에 흔들리는 것도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한비자의 이 말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스스로를 다독이는 힘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이 신호들을 보며 어떤 결단을 내리고 싶으신가요?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면 부부의 인연이 완전히 끝났다는 10가지 신호를 알아두세요. 이 신호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있다면 관계를 되돌아보고 현명한 선택을 할 때예요. 작은 대화나 존중으로 살릴 수 있다면 시도하고, 아니라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을 택하세요. 저녁 바람이 스치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거예요. 이 방송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됐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이 신호가 저에게도 보여요라거나 이 방법을 해볼게요 같은 한마디면 충분해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시고 오늘의 감동이 마음에 남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인생의 라디오였습니다.